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방송 중입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기요, 홍은동, 네. 홍은 5구역 재개발을 재건축을 하는데요. 네. 이게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네, 네. 혹시 저희가 집원을 알 수 있을까요? 277에 277에 44. 44번지 홍은동. 홍은 5구역 안에 있는 이게 지금 빌라 연립주택인가요? 예, 연립이요. 연립을 이걸 지금 실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거주하지 지금 9년 됐거든요, 구입한 지는. 네. 근데 9년 됐어요. 임대 주고 계시고 앞으로의 전망 물으시는 네네.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홍은동 얘기 한번 네네. 나눠보세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홍은 5구역, 자, 말씀 주셨고요. 답변 좀 바로 드릴게요. 자, 주변에 공기도 좋고, 또 주변 지금 예전 스위스 그랜드 호텔, 예, 좀 가깝고, 예, 그리고 홍은동 쪽이 예전부터 주거로 지금 공원도 가깝고, 특히나 여기서 가까운 부분들도 있으니 좀 살기가 실거주 만족도가 좋았던 지역이죠. 자, 홍은 5구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집원을 그 사이에 제가 좀 넣어봤고요. 지금 홍제, 무학제 요 역 사이에 요 라인에 홍제천 앞을 끼고 있어요. 자, 내용을 좀 보면 투자 가치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투자 가치 측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볼게요. 자, 앞으로의 지금 전망. 사실 홍은 5구역 같은 경우가 이렇게 생겼는데 홍은 5구역을 우리는 사실 빌라, 연립주택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거를 우린 재건축이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반듯해요. 반듯한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 연립주택들이 많고 잔잔한 이런 다가구들, 조합원 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구역이죠. 아마 여기가 한 600세대 조금 넘게 건립을 한다라고 지금 한번 중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다가 예전에 한번 2010년도 중반에 취소가 되었다가 그리고 네네, 지금 다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자, 네. 여기가 롯데에서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롯데에서. 네. 자, 실제로 저는 사업성 측면에서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하나는 우선 주변에 아파트 시세 흐름을 좀 보는 게 중요하다. 재개발 쪽에서 있어서 투자 가치를 보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완공이 되었거나 일반 분양을 했었을 때 얼마나 일반 분양을 했었을 때 조합원 시세와의 차이 그리고 주변 시세가 그 정도 아파트 시세가 받쳐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면 최근에 여기 좀 보면 우리 홍제 신축들을 좀 볼게요. 신축들을 좀 보면 이렇게 우리 신축들을 좀 보면 홍제역 우리 해링턴 플레이스라든지 이쪽 아래쪽에 아이파크 같은 경우가 지금 12억 선, 13억 선 요 정도 예, 지금 그 정도. 하고 있어요. 그죠? 예, 84제곱미터가.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은 신축 아파트의 시세는 주변 아파트의 시세에 비해서 충분히 단지형으로 반듯하게 나중에 정비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가치가 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경우에서는 뭐를 체크를 해봐야 되냐 하면 분담금 관련된 부분들, 즉 현재 아마 연립주택 같은 경우가 두 가지 이런 걸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작은 빌라보다는 감정평가가 사실 다소 불리해요. 연립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후 조합에서 할 때는 보통 평균으로 1.5 정도 보정 개수를 보통 곱해서 나중에 내가 내야 되는 분담금을 줄이고 실제로는 간편 금액 대비해서 권리가액을 조금 높게 잡아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내용들을 실제 조합에서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 보셨을까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자, 제가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성 측면에서는 이미 단계가 진행이 많이 되어 있고 건설사도 정해져 있어요. 자, 크게 보았었을 때는 우리 홍은 5구역 같은 경우는 주변의 입지와 아파트 가격을 비교했을 때 이미 가지고 계신 입장이라면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데
정확한 부분들은 다세대 작은 대지 지분이 작은 다세대나 분할 다세대, 우리가 소위 빌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요걸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 지분조합원이라고 해요. 요 지분조합원의 경우에는 어떻죠? 실제로 분담금을 내더라도 워낙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이 작고 지분이 작기 때문에 한 채를 받게 되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시청자님 경우에는 단독조합원인 경우에요.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정확하게 내가 하는 권리가액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아마 대부분 이 홍은동 이쪽은 아는 바로는 5구역은 작은 분할 다세대나 다세대보다는 반듯한 연립주택이나 도로도 깔끔하게 나와 있고 또 연립주택, 단독주택들이 많은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보정계수를 적용을 하고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부분들이 이미 조합에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시청자님? 예, 예.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업성 측면에서는 보유하는 쪽을 저는 권유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추가로 실제로 조합에 가서 내 거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 권리가액이 어느 정도 지금 나왔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미 테이블이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추가로 또 궁금하신 부분들 이런 내용은 저희 한번 세미나 참석하셔도 간평가액과 권리가액 그리고 분담금 이렇게 계산하는 그 표 부분들을 보시고 요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 저희 세미나에서 다루니까 한번 나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에서 이렇게 좀 정리해봐도 괜찮으실까요, 시청자님? 예, 알았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이 더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도움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저는 수색동에 있는 네, DMC SK 뷰 아이파크 폴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3년 전쯤에 시아버님한테 상속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상속을 받았는데 이제 그게 상속 받은 지 5년 안에 팔아야 그 세금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네. 이걸 언제쯤 파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세금적인 부분 물어주셨는데 수색 DMC SK뷰 아이파크 폴에 네. 아파트 이름이 요즘은 참 길어요. 네, 너무 알겠습니다. 상속받으신 거고 세금적인 문제까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을 받으셨고 이미 상속세 납부를 하신 상태라면 자, 네. 알고 계신 것처럼 5년 내에 납부를 하시면 지금 엄밀히 얘기를 하면 지금 이중과세 측면에 있어서 지금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 알고 계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주택을 얼마나 갖고 계세요? 요거 말고 또 제가 이제 집을 분당에 갖고 있거든요. 분당에 한 채를 소유를 하고 계시고 예, 예. 네. 그것뿐이 없어요. 네, 자, 그래요. 그러면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세제 혜택을 보고 바로 파느냐라는 부분들. 자,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장에 돌아가는 흐름과 아파트의 특성도 같이 제가 지역 분석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의사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는 해당 지역에서 상당히 대표성을 띠고 있는 아파트예요. 자, 우리 DMC SK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입주가 아마 21년, 20년 아마 분양하고 입주하는 그 당시에 아마 상속을 받으신 것 같아요. 3년 정도 되셨다고 그러면 2020년, 21년 요 정도 입주를 했었을 거고 우선은 아파트를 볼 때 몇 가지 분당의 아파트도 물론 보유를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세금적인 측면에 대해서의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지만 당장 이걸 팔고 무언가를 지금 해야 되는 플랜이 있으시면 진행을 하시는데 그러지 않고 막연히 보유를 할까 매도를 할까에 대한 내용이시라면 사실은 보유 측면을 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은 신축이긴 하지만 주변에 지금 우리
업무 단지들, 그쵸? 예, 우리 지금 방송, IT 관련된 직주 근접이 상당히 가깝고요. 지금의 DMC SK뷰 아파트가 지금 국평 기준으로 뭐 12, 13억 뭐 요 정도, 예, 10억 초반 또 10억 초반에서 조금 더 넘어가는 형태, 13억, 14억 이렇게 지금 간다고 했었을 때 지금의 시세가 사실 이 단지의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들이냐? 아직 우리 수색 증산 뉴타운 쪽은요 완성된 그림이 나오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 보면 어떤 부분 늘 말씀드리는 거는 주변에 지금 아파트들이 있어요. 자, 주변에 이제 우리 SK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렇죠? 우리 9구역, 8구역 다 바로 새롭게 또 주변에 아파트들이 또 들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어떤 의미냐면 정비 사업이 다 완성된 단계가 아니에요. 이제 마무리가 더 되고 나면 어떤 게 좋아지죠? 분당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아파트들이 모아져서 대단지, 단지별 아파트들이 모아지면 아파트의 균질성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아파트의 균질성이 좋아진다? 같이 모아져 있다? 근데 역도 가깝고 또 앞으로의 철도교통 호재도 여기 주변에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네네. 직주 근접 또한 가까워요. 보유가치 측면에서. 그렇죠? 앞으로 아파트의 기울기의 상승이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서울의 평균 주택 상승률을 충분히 따라갈 만한 아파트다라는 부분들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시장 분위기예요. 지금 사실 보유를 하던 데는 보유세, 그리고 5년 내에 하게 되면은 상속에 대해서 또 세제 혜택도 볼 수 있고 이런 내용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추가로 지금은 집을 매도하기보다는 사실 보유를 해야 되는 측면이 더 많습니다. 풍부한 유동성 증가, 사실 서울 재개발 이런 부분들 이슈가 많이 있고 서울 아파트 인기가 있는 부분들은 뭘까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거래량이 주는데도 매도자 우위 마켓에 매도자들이 지금 칼자루를 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보았었을 때는 급하지 않으시면 저는 지금 좋은 입지에 대표성을 띈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다면 잘 고려하셔서 권유, 보유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시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가웠습니다. 괜찮은가 봐요. 계속 보유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드렸습니다. 자, 1544-8510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버님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그 경기도 광주시 네, 역동에 네, 그 더 파크 대시양 아파트가 내년 4월에 준공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분양가가 한 지금 5억 9천 정도에 분양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옵션하고 해서 6억 2, 3천 원 그렇게 분양된 것 같은데 네. 그걸 매수하려면 피를 1억 5천을 달라는데 네. 그거를 전망과 그걸 주고 들어가도 된다는가 그것이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아파트에 P까지 붙여서 들어가도 괜찮은 거냐? 네.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더 파크 대시양. 알겠습니다.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아버님 바꿔드릴게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네. 주택은 보유를 하고 계세요? 예. 네.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 요거를 하시려고 그런 건 투자 관점이세요? 아니, 들어가려고요. 이제 거주를 하시려고. 여기에 꼭 거주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제 그쪽에 이제 우리 아들내미가 직장이 있고 그래가지고. 네. 그걸 원해가지고. 네. 그거 이제 같이 매수해서 들어가서 살라고 이렇게. 네. 자, 그러세요. 자, 실거주에서 필요가 있다면,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문의 주신 건 투자 가치 측면에서도 괜찮을까를 문의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맞으시죠? 예, 그렇죠. 네, 자, 제가 얘기를 한 부분들을 찬찬히 한번 들어보세요. 자, 투자 가치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우리 경기 광주역 경강선 주변에 초역세권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요 주변에 있는 단지들의 혹시 시세들을 조금 보셨을까요? 이 편한 세상 광주역. 자, 아파트를 볼 때는 우리가 미래의 기대감, 또 우리 아파트가 모여져 있는지 학세권, 역세권. 여기 좀 가까이 있네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변 시세도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아마 여기 아파트들은 2016, 17년도 그러니까 조금 2010년도 중반에 짓긴 했을 거예요. 자, 체크를 해보자면 그런데 경기 광주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 아파트를 분양했었을 당시에 그러니까 처음에 짓기 시작했었을 때 20년, 21년대랑은 다르게 경기 광주 쪽의 시세가 사실 21년도 최고 아파트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단지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아파트의 시세의 흐름이 서울 중심권으로 갈수록 더욱 시세의 흐름이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반면에 실제로 우리 광주역 주변에 있는 이런 단지들이 이미 예전 시세를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 아파트의 상승 기울기가 그렇게 탄력도가 좋지를 않아요.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 투자 관점에서 보자면 요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멀지 않게 우리 지금 말씀하셨던 7억 중반 정도까지 가격을 생각을 하신다면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구성남 단지들도 있고요. 서울 쪽이 조금 어렵겠지만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신흥역, 단대 오거리 쪽 이런 데 구성남 쪽도 지금 현재 시세의 흐름이 조금 더 경기 광주역보다는 좋단 말이에요. 왜? 중심권에서 가까우니까. 네,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사실은 두 번째 우리 체크를 좀 해보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요 아파트가 왜 분양하는 시기 또 주변의 경기 광주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단지도 여기서 가깝고 쾌적하게 잘 지었는데 분양가가 분양 당시에 쌌단 말이에요. 자, 4억 후반, 5억 초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거를 분양을 받아서 유지를 하는 거는 오케이. 근데 주변의 경우에 있어서 안전마진이라고 그러죠. 주변 시세 대비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아파트들의 차이가 오히려 얘가 더 비싸요. 네, 지금 상황에서. 그 당시에 분양하는 경우까지는 내가 이제 최초 분양을 받은 부분들은 유지를 하는 부분들이 맞지만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는 부분들은 오히려 중심권 쪽으로 들어가야지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주변의 아파트 시세의 흐름도 조금 아쉽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앞으로의 투자 가치 측면에서도 조금 더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전월세로 거주를 하시고 매수 부분들은 조금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참고하셔서 또 좋은 재테크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요, 홍정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